은 옷 사이즈의 변화에서 가장 큰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또 여성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요새 많은 분들이 이 부위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구리살, 뒷구리, 러브핸들이라고도 하는데 러브핸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러브핸들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반복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형의 변화로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살이 많이 쪄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는 모양 자체가 약간 그렇게 타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애타게 갈망하는 S라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허리라인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실패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감량을 충분히 했지만 사이즈는 좀 준 것 같은데 모양 자체가 거의 그대로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수술을 받으시거나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하세요. 근데 그러다 안 돼갖고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고 나면 의외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 부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럼 진짜 수술만으로도 옷 사이즈를 줄일 수 있나요? 네, 사이즈 당연히 줄일 수 있어요. 보통 옷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허리둘레인데요. 러브핸들은 양옆, 허리의 지방을 줄이기 때문에 옷 사이즈의 변화에서 가장 큰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또 여성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부위 수술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혹시 이 부위 수술이 어려운 부위인가요? 러브핸들은 주치 입장에서 크게 어려운 수술 부위는 아니에요. 이 부위가 보기보다 지방이 많기도 하지만 또 지방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실제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보면 무조건 많이 뽑는 것보다는 모양이라든지 라인을 위해서 어떤 거는 지방을 좀 남겨갖고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러브핸들은 그런 것보다는 많이 뽑아서 모양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부위는 아닙니다. 다만 러브핸들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 병원처럼 많은 경험이라든지 센스를 갖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면 이 부위 수술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도구가 뭐로 보이세요? 네,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이거 캐뉼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흡입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복부랑 옆구리 러브핸들 쪽도 실제 제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지방흡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끝이 좀 뭉툭하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주변 부위에 큰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날카롭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다치거나 하지 않게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섬세하게 신경 쓴 도구죠. 실제 수술은 이 캐뉼라를 넣기 전에 우리가 피하지방층에 먼저 수술에 필요한 용액들을 잔뜩 넣고 이 캐뉼라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음압을 통해서 지방 자체가 흡입되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럼 이 캐뉼라가 보통 옆구리살, 러브핸들 수술할 때는 어느 부위를 절개하게 되죠? 사람마다 절개 부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꼬리뼈에 하나를 하든지 엉덩이 주변에 속옷이 가려진 부위에 두 군데 정도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개는 보통 한 5mm 정도 사이즈를 하는데요. 5mm 정도라고 하면 사실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흉터나 눈에 보일까봐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5mm 정도 된 절개가 어느 정도 작냐면요. 수술하고 나서 한 땀 또는 머리카락 정도 두께의 실을 2땀 정도 꼬매는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뭉침 등의 현상과 비슷하지만 좀 더 심한 느낌의 바이오본드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죠? 바이오본드라는 말은 의학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병원마다 또 의사 선생님마다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환자분들한테 뭉침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 드리곤 하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방 흡입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봤던 캐뉼라가 지방 흡입층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데 주변 조직 손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하층에 어떤 벌어진 조직들이 작은 섬유질들에 의해서 서로 붙게 돼요. 이런 것들이 서로 들러붙으면서 뭉침과 부종을 형성합니다. 이런 뭉침과 부종을 우리가 통칭해서 바이오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이오본드는 지방 흡입을 진행하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수술 이후에 붓기가 빠지는 1, 2주차 이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작용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손상됐던 미세혈관들과 림프관들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좀 많아지면서 실제 붓기가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얘기 드렸던 러브핸들 쪽에서는 이런 밥원 현상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지나가니까 이런 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수술 시간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러브핸들만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수술할 경우에는 일반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3-40분 정도면 끝나기도 하고요. 좀 사이즈가 크더라도 보통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부 병원장님, 혹시 러브핸들 수술 후의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러브핸들 부위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술로 인해서 좀 땡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약간 뭉침 등 약간 불편한 느낌들은 있겠지만 실제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옆구리살, 러브핸들,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수술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대 지방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